학원 원장이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회초리로 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학원과 학생 체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 냉난방기의 오염도가 심각해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휴지통이나 변기 내 수질보다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천연기념물인 황새 한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장흥 청관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은 산림청의 무관심 속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인권조리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원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당했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학부모가 촬영한 중학교 1학년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매를 맞아 울긋불긋한 상처와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학생에게 체벌을 한 곳은 다름 아닌 영어 학원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말을 했다는 게 체벌의 원인이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 체벌은 이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학원 측은 학생의 인성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이용해 5대를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영어 단어 가르치는 인성을 가르치는 거 그게 교육자로서의 제일 사명이라고 보고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나 학원을 불문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벌한 사실이 학원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에 행정처분을 내려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가에서 학생 체벌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일산학교 냉난방기의 오염도가 휴지통이나 변기 수질보다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30곳의 냉난방기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오염도가 휴지통보다는 16배, 변기 수질보다는 2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실이나 특별실보다 일반 교실이나 급식실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방식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안대로 저심대로 할 거냐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거냐를 놓고 광주시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데 내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비를 절감할 방안을 선택하기로 한 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광주시의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평균 2.5m 깊이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광주시는 적어도 4.3m는 돼야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 하수관로 등 때문에 땅 밑으로 더 파야 한다는 겁니다. 공법을 두고도 시의회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광주시는 검증이 안 됐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원안 추진을 가정하고 각자 계산한 절감액 역시 무려 900억 원 차이가 나 한쪽은 원안이 가능하다, 다른 한쪽은 원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어떤 이 건설 방식에 대한 변경을 가져온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건설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검토하던 중에 5가지 안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의회에서는 원안으로 해서 광주시 의회는 오늘 원안 추진이나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시의 최종 결정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지역정치 지형이 안개 속인 데다 선거구 획정마저 늦어져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일찍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 표밭을 누비며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어 광주 남구와 동구, 북구 등 합구나 분구 대상 지역의 경우 선거운동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공약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에 맞춰서 공약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그래도 현역군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인지도에서 뒤처지는데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엔 내년부터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광주남의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입지자도 상당수입니다. 안개 속 구도로 선거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며 일단은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니까 당 안에 과연 내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가 10년 안에 이 고민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선거 구도 속에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에서 등록한 입지자는 전체 입지 예정자의 6분의 1 정도인 9명에 그쳤습니다. 선거구나 선거지역 모두 깜깜이 선거 탓에 내년 총선은 사상 유례 없는 혼돈의 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정치 신진 모임인 정치혁신 한 걸음 더가 야권 위기를 초래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표가 야당의 수장으로서 분열의 1차적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 역시 호남의 낡은 정치 세력과 연대하려 한다면 새로운 정치도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며 모든 야권 정치 세력은 진정한 혁신 경쟁으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판결문 때문에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광주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확정된 이혼 소송 판결문이 판사의 실수로 원고와 피고가 잘못 기재돼 작성됐고, 이로 인해 원고가 물지 않아도 될 이자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판결문의 오류라며 추가로 발생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신생아를 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갓 낳은 남자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화렵수들이 군락지를 잠식하고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겠다던 산림청은 관리에는 선을 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햇살을 품은 동백숲이 계곡을 따라 끝없이 펼쳐집니다. 면적만 50만 제곱미터. 지난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나무 군락지로 확인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동백숲의 건강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동백나무꽃과 열매는 잘 맺히지 않고 참식나무와 활엽수들이 숲 가장자리부터 잠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문제점은 좀 열악한 상태에서 꽃도 열매가 제대로 맺질 않았어요. 관리를 맡고 있는 산림청은 국내 기네스북 인증과 유네스코 세계 산림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본적인 숲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입니다. 거기가 너무 이렇게 조밀하고 치밀하고 이렇게 밀생이 되다 보니까 밑에 가지 쪽이 이제 빛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이제 고사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관산 동백숲.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지만 잊혀져가는 숲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만에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가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멸종위기종 1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한 마리가 순천만 갯벌에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새는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아무르강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모레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지난 9월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해서 파업을 유보한 지 88일 만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근 3차례 본교섭을 열었지만 일시금 지급 규모를 늘리라는 노조 측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수 시립합창단에서 근무했던 한 단원이 본인이 쓰지 않은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가 비정규직 단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여수시립합창단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단원으로 근무한 안모 씨. 안 씨는 계약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합창단 신입단원 오디션을 본다며 사직서를 썼다는 건데 정작 안 씨는 사직서를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가 응시를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직을 한다는 생각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씨의 실제 사직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필체가 서로 다릅니다. 시립합창단에 다른 단원이 쓴 사직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단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안 씨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가 그동안 정규직 상임 단원이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려는 비정규직 단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상임 단원하다가 상임 단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시험 보기 전에 꼭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한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어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담양군 용면의 한 펜션에서 30살 서모 씨 등 남녀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서 씨 등 3명은 현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와 연고지가 제각각인 점을 들어 이들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뒤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 아카데미 20년을 빛낸 공로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성군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0년을 빛낸 고 김응식 전 군수와 장만기 전 군의회 의장 등 2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고 김응식 전 군수는 지자체 최초로 아카데미를 도입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했고 장만기 전 군의장은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강사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자파 유해 논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국제고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주시가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주민 비대위 측에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합동대책위원회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유해성 논란을 검증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의 합리성 등을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고 송전탑 논란은 주민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공중 고압 송전선로를 지하로 묻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건설사 한전 측이 반대하면서 몇 달째 갈등 중의 사안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의 출하액이 1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